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전화 연결해서 시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장은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일단 상승해 가다가 하락 전환을 했고 하락세로 계속 이어지나 싶더니 막판에 상승 전환에 또 성공한 모습이었는데 그다지 좀 시장이 강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상승세도 소폭의 폭이 이어졌고 그리고 또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이런 걸 이제 길게 설명하셨지만 한마디로 혼조권이었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러셀 2000의 이제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의 어떤 상대적 로테이션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는 53달러 수준까지 넘어섰습니다. 여하튼 에너지 가격의 회복 그리고 에너지 관련 주식들의 반등 추세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금 가격도 1850달러 수준에 다시 회복한 것도 오늘 시장 특징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섹터로 보면은요, 금융주의 반등이 에너지 다음으로 도드라졌습니다. 금융주 섹터로 한 1% 이상 올라갔는데요. 역시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 투기 월가에서의 논쟁은 결국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세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제 기준금리가 과연 내년이라도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준금리에 대한 논쟁이거든요. 어찌됐건 10년물 금리가 3월 이후 최고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 1.14%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요. 30년물도 1.88% 정도, 1.90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10년물이 물론 기준금리가 되겠습니다. 10년물과 30년물이 모두 작년 3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바로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금융주의 어떤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골드만삭스는 지난주에 사상 최고가를 갔는데요. 오늘도 지금 이어지는 모습이 되겠고요. JP모건은 작년 초 대비 한 1달러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상 최고가에 바짝 다가섰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최근 들어서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섹터를 보면 특징주는 단연코 금융주였다. 특히 은행주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업종별로 엇갈린 흐름이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대표할 만한 주식이 또 GM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날 신고가를 경신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소식이 있었는데 전기차 벤과 플라잉카 이 하늘을 나는 차인가요? 플라잉카를 출시하겠다,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관련 내용 한번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GM은 이제 예전에 리만 사태 때 이제 부도가 났었기 때문에 그 이후 이제 재상장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하튼 그 이후에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오늘 6~7%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기차는 어디나 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중에서는 전기차 벤 EV600라는 걸 이제 오늘 드디어 공개했고요. 빠르면 올해 말부터 내년부터 이제 시판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 자동차 플라잉카인데요. 이게 보면 그렇게 표현을 되고 나르는 날아다니는 에어택시 이런 얘기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장기적인 미래 분야가 되겠는데 이게 현실과도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다는 얘기하는 거죠. 한 달 전인가요? 저도 우리나라 지상파 뉴스에서 볼 때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만에 날아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거에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40년이죠. 앞으로 한 20년 되면 그 소위 항공 택시, 에어택시 시장만도 1.5조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작년에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인 미래 먹거리 그리고 EV, 소위 벤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기존의 소위 내연기관의 자동차만 갖고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회의적 시각도 많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플러그 파워입니다. 플러그 파워는 아마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한 수소 관련 대표 기업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만 들어가도록 이제 수소 경쟁의 선두주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주였죠. 지난주에는 이제 SK그룹이 엄청난 투자를 하게 하면서 대주주가 된다면서 그 당시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르노와의 파트너십에 완전 계약한 건 아니고요. 소위 MOU를 오늘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2006년 5월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침 그래서 제프리스 증권은 목표 주가도 50에서 73달러 이상으로 급상향시킨 또 오늘 주요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의 사업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플러그 파워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기술주는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간 이제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수혜를 입었지만 이제는 좀 탄력을 크게 받지 못하는 모습인데, 자, 월가에서는 어떻게 살펴보고 있는지 또 이날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 기술주는 이제 금리 상승에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기술주, 특히 성장하고 있는 기술주들 이런 것들은 낮은 조달 금리로 성장에 자금을 마련한다는 측면인데요. 실제로 보면 지금 그 약간 다름으로 보면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캐시를 현금을 쌓아둔 기업들이 애플, 아마존, 구글 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금 이자라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술주는 금리 상승에 반대되는 측면에 있는 것은 분명하게 교과서적으로 좀 사실인데요. 여하튼 페이스북, 구글, 애플, 아마존까지 해서 오늘 대부분이 2% 정도 플러스만 했어서 2% 정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편 오늘도 어제 이어서 마찬가지죠. 지난 주말에 트위터에 비롯해서 페이스북도 그리고 몇몇 다른 곳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계정을 삭제하거나 뭐 영원히 금지하거나 또 관련된 그런 쪽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계정을 삭제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위터가 오늘도 상당히 약세를 보여드렸는데 혹시 어저께 앵커께서 저희가 무작정 따라하기 했던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스냅을 얘기했었는데 스냅은 오늘도 사상치 효과를 가고 있고요. 어저께 막판에 잠깐 소개드렸던 핀터레스트는 오늘도 또 사상치 효과를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SNS 기업의 소위 약간 후발이지만 이런 것들이 페이스북과 이런 거가 약간 뒤늦게 이커머스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광고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프리스 증권에서 스냅의 목표 주가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읽어보고요. 41달러. 어저께 목표 주가 평균이 월가에 한 42달러, 3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보다 아래의 목표 주가가 있는데 무려 65달러로 월가 최고 목표 주가를 제시한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기존에 우리가 잘 알던 빵주는 숨고르기 장세를 보인 가운데 좀 뒤늦게 합류한 SNS 기업, 핀터레스트나 스냅 등이 이날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기타 특징주로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줄상향한 기업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사이버아크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사이버아크나 포트넷 모두 결국은 해킹 방지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이버 보안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트렌드인 것만 분명하죠.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재택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있고 그러다면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것들의 다양한 보안 솔루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다 그런 쪽 회사가 되겠는데 오늘 DA 데비스라는 곳에서 사이버 아크와 포트넷을 두 군데 다 오늘 목표 주가를 크게 올려놨습니다. 투자기업 모두 중립에서 매수를 올리면서 사이버 아크는 100달러에서 무려 80% 올려놨습니다. 180달러로 올려놨고요. 포트넷도 130에서 170달러로 올리면서 양사 모두 오늘 주가가 제법 크게 올랐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만 하더라도 그리고 웬만한 투자자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사이버 아크가 뭔지, 포트넷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 많으시죠. 특히 포트넷 정도는 들어보셨지만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이버 아크 저도 사실 오늘 거의 처음 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럴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소위 해킹에 대한 방지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느낌, 그런 쪽에 대한 트렌드를 이해하신다 그러면 저도 작년에 한 두세 차례 소개드렸지만 관련된 이때는 딱 이름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핵입니다. 해킹의 HCK거든요.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에 키움증권이 있다 그러면 미국에는 찰스 수압이 있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중립에서 매수 올렸고요.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제법 많이 올렸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라 간접적으로 경쟁하는 대만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TSM이요. 번스타인에서 중립에서로 매수로 올리면서 주가가 또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2021년에 주목할 10개 주식, 특히 초보 투자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12월에 두 차례 거쳐서 특집 방송했을 때 제가 에너지 주식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게 바로 쉐브론이었습니다. 엑소몰도 비슷한 부분이 되겠는데 여튼 주가가 오늘 그 미주에서 양사 모두 목표 주가를 107달러와 49달러를 제시했는데 특히 쉐브론의 목표 주가 그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올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어제 이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볼 텐데요. 주목할 만한 섹터 어떤 것들로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4분기 이익부터 확인드리면 여전히 기술주라든가요.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가 전년 대비 플러스가 이익이 나는 것이 사실이 되겠고요. 소재도요, 당초 이익 감소해서 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주가 상당히 지금 최근 들어서 흥미를 받는 부분이 되겠죠. 그거는 구리도 있고 철강석도 있고 뭐 프리포트 맥모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런 쪽에 여러분들 좀 이게 좀 소리 잘 안 나가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섹터인데요. 그런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2020년 4분기 섹터도 중요하겠고요. 다만 이제 연간으로 보면 2021년 연간으로 보면 여전히 산업재, 인위소비재 그리고 소재, 금융주의 이익 증가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초에도 한번 비슷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기술주가 분명히 이익이 여전히 증가하지만 S&P 500 평균보다는 낮다는 거죠. 그것은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 전망의 어떤 전망 자체가 계속 상향되냐 아니면 하향되냐를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지금 미국 기업은 7대 3의 비율로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고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버블 논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우상향 추세를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은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것도 역시 금융주 그리고 소재주 그리고 기술주 정도가 있다는 것도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어떤 섹터를 좀 늘릴지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익 전망을 상향한 기업들이 7대 3의 비율로 굉장히 많고 그 가운데서도 금융, 소재, 기술 섹터의 이익 전망 상향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내려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